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편경장입니다. 오늘은 단기 관점만 살펴볼 생각이고요. 기존에 보던 지표가 아니라서 설명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평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평선은 며칠 선이 가장 정석적이고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이 질문에는 답변이 각자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평선은 대부분이 디폴트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세팅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이평이 되겠죠. 이 이평을 업비트에서는 15일선과 50일선을 사용하고 바이낸스는 7일선과 25일선, 99일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99일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9일선을 밟고 단기 반등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밑에 별 표시를 쳐놨는데요. 이 별 표시를 쳐놓은 내용 중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에는 단기 반등이 컨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21년도에 하반기장이 됩니다. 고점을 갱신하는 차트에서 9월, 10월에 조정이 있었고 이때 99일선의 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등은 나왔죠. 그리고 반대가 되는 것은 고점 이후의 차트인데 일단 단기선과 중기선의 데드크로스 컨펌 이후에 무너졌고 이때 1차 지지로서 99일선이 작동해서 일주일 정도 지지가 나오며 꽤나 버텼었는데요. 이후에 뚫리면서 크게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의 차트랑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단기 반등이 실현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후의 차트는 알 수 없고 그 이후에는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쏟는다.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반등일지 구라용 반등일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99일선은요. 핵심 추세선이 되는데요. 방향성이 하락일 때 저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락이라는 방향성의 99일선을 만난다면 무조건 꺾이게 되어 있다. 여기도 체크하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99일선이라는 이평선은 신뢰성이 있는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추세는 하락을 했었고 이평선으로서 7일선과 25일선을 통해서 현재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세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1년도의 고점 이후에 나왔던 차트랑 비슷한 형태를 가져갑니다. 하단에 주황색이 7일선, 보라색이 25일선, 하늘색이 99일선입니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일단은 단기선이 중기선을 침범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99일선의 지지가 표현이 됐고 그 다음 쏟고 지지 이후에 다시 무너지면서 크게 쏟는 구간이 나왔었죠. 그러면요 지금의 구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첫 번째 화살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기 추세 하락 관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99일선의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랑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저가를 이탈하는 장, 지금 캔들에서 저가를 이탈하고 99일선 밑으로 복마감을 찍는지 이런 캔들이 나오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99일선 밑으로 마감을 찍는다,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마감을 찍는다라는 표현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봉이 한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은요. 1번이라는 사람은 뭐 구간을 여기까지 확장해서 여기까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이라는 사람은 야 무조건 99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인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 다 지어놓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이전의 저가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 지금 확대된 캔들에서 저가라는 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저가가 드러나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차트에서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이 구간하고 연결해서 뭐 스탑로스를 설정하든 아니면 제가 표현하는 변곡점으로서 해설을 하든 그런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가는 드러났고 개인의 관점이라기보다 저가를 좀 주목하면서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의 3분대를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 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보시면요 오늘 날짜에는 26,231달러 그리고 어제자는 26,185달러 하루에 한 40에서 50달러씩 높아집니다. 즉 변동성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충 계산하면 한 달에 하면 한 1,000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이 5월 15일인데 월말까지 계산하면 500달러 정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가 27K 부근이죠. 대충 지금 가격 한 27.5K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27.5K인 가격에서 월말이 되면 이평선이 이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평선은 월말에는 27K가 됩니다.
5월 31일이 되면은 이평선이 27K인 상태고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횡보를 하면 27.5K라는 거예요. 대충 캔들이 이 정도에서 놀고 있을 때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다가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요. 즉 이 말은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압력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이때는 상승 압력이 3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4가 되는 거고 얼마까지 가면 진짜 한 5, 6, 7, 8 이 정도로 좀 커집니다.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평이 점점 줄어들수록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관찰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텍스트로 적어놨듯이 결국에 이런 상승 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뭐다?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랑 이번 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 늘 말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고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그림에서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이번 주에 크게 내려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 시나리오에서 절대 제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평선과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RSI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봉 차트인데 빨간색 구역 그리고 파란색 구역, 빨간색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구역은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작용을 한 구간이고 하늘색은 미출현했고 빨간색도 미출현했습니다. 즉 첫 번째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RSI를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상승의 시작점에서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출현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이라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중간 지점들. 이런 점들, 이런 상승 중간점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다만 시작점에서는 확률상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구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가 상승의 시작점이라면요.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 상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가 이 5파의 시작점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번 상승에 있어서 상승은 생략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략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상승을 단기로만 볼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RSI상으로 핫다 안 주고 그냥 상승의 시작점이라면은 그냥 이게 5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은 생략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상승을 단기적으로만 해설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 달 지나서 시나리오가 틀렸다. 이게 틀리고 그냥 상승 그냥 전고 그냥 가뿐히 뛰어넘으면은 여러분들 마음껏 놀리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간 정말 깁니다.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라 예상해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저도 힘들기도 했었고 21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금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들 거고 굉장히 지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번 상승을 약세 상승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세장 하락장은 변동성은 변동성 나름, 또 거래대금은 거래대금 나름, 또 투자자는 투자자 나름, 그냥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급으로 변하는 장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약세고 흐르고 거래대금 낮추고 그냥 횡보만 한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코인한다라고 하면은 백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그 앞으로 남은 장이 1년이라는 건데 이때 막 진지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온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저는 물론 그렇게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지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이미 그 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 이때 장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근데요, 일반인? 저도 일반인이지만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일반인들한테는 그 장이 매우 힘든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분명 힘든 장이 있을 거니까 절대 지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또 제가 오늘 영상에 촬영을 하면서 개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개인 관점 형성이 좀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이 석구방이나 이런 방들 매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방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고 좀 시간을 내서 관점을 작성하는 사람이 관점을 매일 올려주고 중요한 게 어디 있다라는 걸 올려드리는 방이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채널에 99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멤버십은 그저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은 초보자분들만 가입을 하시고 이제 매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 들어오셔서 관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